지금 다 3분의 1. 다 이제 배고파 죽어요 이제. 다 정보 손 벌리고 다 이렇게 있어야 돼요. 좀 돈 달라고 이제. 전세 대란이 오나요? 올해는 전세 소란과 월세 대란으로 올 봄에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전세 소란과 전세는 소란스러워진다. 그리고 이제 월세 대란 이렇게 했는데 지금 뭐 아니 전세 시장도 마찬가지로 지금 똑같아요. 이 신규로 입주하는 물량 자체가 되게 한계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 그 월세 그리고 전세 금리의 상승도 영향을 주고 있고요. 금리가 상승하니까 전세보다는 월세로 돌리시는 분도 많아요. 지금 4% 기반으로 전세자금 대출이 움직이다 보니까 한 그 대략 5억 빌리면 뭐 한 200도 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월세를 찾는 거죠. 차라리 좀 그리드 낮춰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요즘에. 그래서 월세는 보증금 낮은 것들은 진짜 상승률이 장난 아니게 높고 그나마 이제 반전세 같은 경우가 제일 싸요 지금은. 뭐 3억에서 뭐 5억 뭐 7, 8억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이렇게 하는 게 지금은 제일 싸요. 잠시 토지거래 허가제는 언제 풀릴까요? 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토지거래 허가제도 다 풀어야 돼요. 왜냐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거래를 가로막는 많은 애들은 그만하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하반기까지 급해요 정부도. 이렇게 거래가 침체되면은 이게 단순히 부동산 시장만의 영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지자체 세수 중에서 자치구 세수 중에서 부동산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정말 커요, 여러분. 정말 커요. 네. 지금 3분의 1. 다 이제 배고파 죽어요, 이제. 다 정보 손 벌리고 다 이렇게 있어야 돼요. 좀 돈 달라고 이제. 지금 피가 안 통하고 있는 상황. 그쵸. 빨리 팔을 들어야 되지. 그러니까 뭐 건설사만 힘든 게 아니라 지금 다 죽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는. 이렇게 거래가 안 나오면 다 죽는 겁니다, 결국에는. 내가 말했지만 대한민국은 부동산이 다예요. 이게 원활하게 정상적인 가격을 다 떠나서 정상적인 거래량 수준은 나와줘야 되는 목표치까지는 정책이 지금 하반기까지 계속 작동될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뭐 저기 뭐 국토부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이 그냥 당연히 예측이 되는 초딩 수준의 예측 정책 예상인 거예요, 지금 이거는.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전망도 아니야, 이건. 이런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저 캔님 일시적 1가구 2주택 어떻게 할까요? 기존 주택이 안 팔리고 있는데 그냥 2주택 가야 될까요? 세금이 너무 아까운데라고 질문 주셨어요. 저거는 시점이에요, 시점. 되게 상대적인 질문을 던지셔서 그냥 저거를 딱 한 번 정해서 누구든지 저 사례에서 이렇게 하세요라고 정할 수가 없고요. 다 건 바이 건 달라요. 맞아, 다 다르죠. 다 달라요. 네, 근데 지금이 사실 솔직히 파는 타이밍은 아니에요. 파는 타이밍 제가 못 봤습니다, 무조건. 예, 지금은 다 관망세고 구경하고 있어요, 지금. 예, 이러다가 이제 일정 수준 지나면 결국 버티다가 거래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정부에서 단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를 해준 걸 1년으로 한시를 했기 때문에 네네. 사람들은 1년 안에 그 한시적 완화 끝나는 시점 전에는 반드시 금매가 많이나 쏟아질 것이라는 생각을 다 하고 있어요. 누구나 지금 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전은 어떻다? 파는 타이밍이 아닌 거지. 예. 매도 타이밍이 아닌 거예요. 근데 매도 타이밍이 아닌데 억지로 파는 포지션인 거예요. 운이 안 좋으셔가지고. 근데 이럴 때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저는 비과세를 한 수 접더라도 그냥 먼 미래 생각하고 지금 당장 팔면 싸게 꺾어 팔아야 되잖아요. 그럼 다시는 그런 컨디션의 물건을 살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됐든 일시적 2주택에 비과세를 받지 않는 이상 그 자산의 그 두 개를 합친 규모를 만들 수가 없다고요. 꺾어 팔아야 돼. 예, 꺾어 팔든 아니면 가져가서 하나를 팔게 되면 이제 세금을 내게 되겠죠. 어쨌든 저는 그냥 일정 부분 얘가 어느 정도 가져갔을 때 세금을 내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전 정도만 꺾어도 팔 수 있으면 뭐 꺾어 파는 것도 괜찮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저는 가져가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상도동 4동 예, 추진하고 있고 모아타운은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 이게 지금 추진 중인 거랑 추진하기 전이랑은 또 달라요 가격이. 그래서 추진이 이미 하고 있다. 상도 4동 정도다 그러면은 그 한 물건을 그 4억대 뭐 5억 내외로 샀으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뭐 비싸지 않게 주고 산 건데 만약에 5억 중반이 넘어간다. 그러면 이제 비싼 겁니다. 비싼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이제 법정 요건이 맞고 하는 건데 사실 모아타운 모아주택은요. 모아타운 50%잖아요. 요건 50%만 기준이 맞으면 되니까 진짜 이 면적만 10만 제곱미터 뭐 금방 될 수 있는 좀 큰 데 공통점이 있어. 또 하나가 여기 있거나 여기 앞으로 생길 때 금방 그리고 또 하나가 일종지가 좀 섞여 있는 지역들 일종지가 노후도를 받쳐주면서 그런 데가 선정이 많이 됐어요.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모아타운을 한다고 했을 때는 최대한 그 수익률 높이려면 딴 게 없어요. 모아타운에 집중하지 말고 전세가율에 집중해라.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전세가율. 실투자 금액이 매매가에서 어느 부분을 차지하느냐. 예를 들어 우리 상도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2억 중반 정도 들어간다. 뭐 2억대가 넘게 들어간다. 그러면 사실 그렇게 한번 오른 거다. 예. 싸게 사는 건 아니다. 근데 그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시거래가를 이제 그 빌라도 요새 시거래가 다 볼 수 있잖아요. 네. 전세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 조사하시는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빌라 전세 시거래가 의미 없습니다. 전혀 의미 없죠. 그거 거의 다 가짜가 많고 실거래는 거기 예를 들면 뭐 굉장히 높은 전세가 나간 거예요. 사례가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주변에. 그러면 이 전세 금액이 나가겠구나. 택도 없어요. 이게 지금 이제 저도 이번에 이렇게 아무튼 온 언론에서 이제 그 빌라 전세 사기 깡통. 그다음에 이 세모녀 그 허그, 임차인, 신축업자 이들 간의 어떤 카르텔이 이제 굉장히 이제 다 대두되는 언론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나올 건데 가짜 실거래가 너무 많으니까 제발 보수적으로 전세가 검토해서 시세는 좀 예산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잘 하시기 바라겠고 실거래가 100% 믿지 마세요. 그렇게 저희는 한 80% 실거래가에서 한 80% 수준만 믿어요. 그 금액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아예. 믿지 않습니다. 큰일 납니다. 믿었다가는. 근데 왜 자꾸 그러냐면 그 실거래가의 토대로 감정평가 사례로 삼아요. 그 가짜 거래를 가지고. 그러니까 감정평가가 잘못되는 거죠. 평가사도 알고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면피는 할 수 있어요. 거래 사례가 있으니까. 안 다쳐요, 자기는. 옷 안 벗어요. 임대사업자 부활도 빨리 이제 되겠죠. 아무튼 거래가 될 수 있는 온갖 정책들이 종합선물 세트로 네, 통으로 나오든 단발적으로 계속 발표하든 정부는 지금까지 목표는 이제 연말 목표는 딱 하나예요. 거래량 어떻게 늘릴 거냐.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니까 정부의 폐를 여러분들이 훤히 좀 들여다보이는 폐를 잘 보시고 대처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거래 정상화, 거래량 늘리는 것밖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요, 이제. 그치. 이제 그 얘기가 생각나더라고요. 옛날에 앙리 4세가 그 프랑스 점령할 때 그 한 4개월, 5개월 동안 파리를 그 중심을 둘러싸가지고 아예 못 나오게 했어요. 못 나오게.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먹을 게 풍족하니까 버티다가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 뭐 책상이랑 이런 가죽 같은 것도 다 끓여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7, 8백 명이 뛰쳐나오고 뭐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보면 지금 거래 절벽이 너무 장기간 갔어요. 이대로 가면은 다 이제 못 버팁니다. 지자체가 못 버텨요. 그래서 아니 대한민국이 못 버텨요. 못 버텨요. 못 버텨서 대한민국이 못 버텨. 아사 직전까지 가는 거야. 그러면은 이게 다 풀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거래를 할 수 있는 정책들이 막 나와도 일단 지금 금리 인상이라는 굉장히 그 심리적인 어마무시한 공포. 금리는 어떤 표면적인 것보다 심리적인 게 제일 첫 번째 데미지가 오니까요. 거기서 정부가 생각하는 것만큼 큰 효과를 발휘하긴 어렵지 않겠나 싶은 생각은 갖고 있는데 그래도 늘려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온갖 정책들이 다 쏟아질 겁니다. 연말까지 이제. 맞습니다. 미션은 하나예요. 거래량 늘려라. 이겁니다. 네. 네. 지금까지 놀라운 부동산 놀부 부자병법 박병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